오늘 영상 시작. 티 뭐 마실래요? 작두콩차, 쑥차, 드립백이랑 홍차도 있어요. 뭐라고? 믹스커피? 기다려요. 자, 여기 오늘은 5학년 큰 그림 그리기를 할 건데요. 이제 3월부터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3월에는 첫 만남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때는 애들을 처음 만나서 급 세우기를 하는 때거든요. 우리 반이 꼭 1년 동안 여기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은 가치들, 그런 것들을 같이 약속하고 이것들을 키워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약속들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도 필요한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초 기능들, 노트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발표하는 방법, 모둠 활동 과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배우는 시기예요. 근데 여기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학년 이름을 만들거나 학년 규칙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반 안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6학년이었으니까 우리 학년 이름을 6회로 했으면 좋겠다. 신선한 것처럼 신선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그 이름들을 반 안에서 먼저 투표를 하고 그거를 복도에 모아가지고 전체 학년 아이들이 다 투표를 해서 이름을 정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다음 규칙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시즌에 또 중요한 행사가 2개가 있죠. 전교 임원 선거랑 학급 임원 선거가 있는데 요 선거까지 잘 엮어가지고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첫 만남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공동체성만 강조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나 스스로를 좀 드러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나 탐색하기 시간, 그리고 이제 이때 도덕 2단원이랑 엮어가지고 아이들이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지도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저랑 금쪽이를 같이 보셨죠? 거기서 또 되게 폭언을 퍼붓는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의 언어 수준이, 인지 수준이 아직 6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알지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우리 교실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3월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표현으로 배제당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3월 초반에 이런 사회적 기술을 미리 가르치는 2단원 요거 먼저 가지고 와서 뭐를 지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감정카드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가 아주 좋겠죠. 저희 반 칠판에 맨날 이게 붙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쓰냐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매일 한 명 주인공인 친구가 이제 학교에 오면 자기 감정 출석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아마 다른 교실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감정 출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 왜 한 명만 주인공으로 삼았냐면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조용한 친구나 교사가 관심을 주지 않아도 모든 행동이 바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떨 때 교사와 상호작용이 적은 때가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만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셈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아침에 환대를 받으면서 교실에 들어옵니다. 이날은 이 친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발표를 시킬 때도 이 친구를 먼저 시켜주기도 하고 급식을 제일 빨리 먹는 권한도 이 친구한테 있어요. 원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이 친구를 돌봐줄 수 있는 날인 거죠. 그 다음 학습부에 자기 생각 정리할 때 이 감정카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왜 우리 반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노트 쓸 때 알게 된 점, 궁금한 점, 나의 생각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처음에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었니? 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었니? 라고 물으면 훨씬 더 이 부분을 잘 써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외부가 아니라 내 걸로 들여다보게 하는 되게 쉬운 장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년 동안 꾸준히 힘 안 들이고 잘 하면 아이들이 이게 나의 감정이 됐든 타인의 감정이 됐든 그거를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되게 풍부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카드 형태로 나와서 자석이 없는 거 있죠. 이런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펼쳐놓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 펼쳐놓고 다시 치우고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쓰고 있는 이 자석 형태의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얘를 그냥 항상 칠판에 붙여놓고 활용하는 게 자주 쓰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잊지 않고 꼭 할 것 중에 하나가 원격 수업 관련한 안내와 그리고 필요한 기술. 지금 막 코로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긴 하는데 또 언제 원격으로 전환될지가 몰라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 있을 때 필요한 도구들 사용하는 방법들을 와 있을 때 교실에 노트북 가져다 놓고 지도를 미리 좀 이렇게 보내면 3월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네, 3월이 아직 안 지나갔어요. 요거를 하고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건 한 2주 정도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어울림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건데, 여기에 주제는 친구사랑. 국어 1단원이 공감적 듣기와 말하기 기술을 배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덕 5단원에서도 마침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감적으로 듣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단원 순서를 좀 조정해서 아이들이 요 사회적 기술 익히고 친구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들, 이후에 관련된 놀이 활동이나 또는 그림책 읽기 같은 것들로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을 3월에 보내려고 합니다. 요렇게 하면 3월이 진짜 지나갈 것 같아요. 4월에는 예쁜 봄을 누려야 되겠죠? 4월에는 생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저희 학교는 모든 학년이 한 학기에 한 번씩 꼭 숲체험을 나가거든요. 여기 가면 숲해설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것만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플로깅 활동 진행하고, 그다음 좀 예쁜 풍경들 사진 찍어와서 미술 시간에 체화로 그려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요 마무리 활동으로 이때 있었던 경험을 떠올려서 시쓰기. 4월에는 시를 우선 많이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5월은 뭘 할 것 같아요? 부모님. 딩동댕, 맞아요. 5월은 가정의 달도 있어요. 근데 5월에는 드디어 본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책을 뭐로 할지 고르느라고 일단 생각으로는, 계획으로는 요 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 책은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5학년 아이들이 나와요. 자기들 반 안에 어떤 사건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 사건들을 아이들이 재판을 하거든요. 자기들 반 안에 규칙도 만들고 반 안에서 요렇게 판의 형태를 열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 사회 시간에 법의 의미와 역할 배우고 아이들 처음 듣는 단어, 기고, 원고, 이런 법정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 책을 해볼까 해요. 네, 아직 계획. 그다음 국어 단원에서 이야기를 크게 간추리는 거, 의미를 추론해보는 거, 이런 것들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의 삶으로 끌어와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제 마지막에 이걸 낭독극으로 표현하거나 연극으로 표현해서 맺어주려고. 번외의 활동으로는 올해가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미리미리 어린이날 어떻게 아이들 축하해주면 좋을지 계획해서 지금 준비물 품위하는 기간에 미리 해놓으면은. 그리고 요 가정의 달 비밀 미션은 옛날 부장님한테 배운 건데,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효도 방법들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요. 설거지를 뭐 한 번씩 해드리기라든지 이런 말들을 이제 해드린다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해요. 그거를 매일 실천을 합니다. 하고 부모님이 어떤 말과 반응을 보여줬는지 이것들을 기록을 해요. 그럼 되게 재밌는 기록들이 많거든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니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기록이 돼요. 그거 기록한 거랑 부모님한테 쓴 편지랑 두 가지를 어버이날에 같이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의 이런 표현에 내가 얼마나 좀 무정하게 반응을 했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가정 내에 좀 소소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4월부터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천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6월에는 드디어 20년? 매년 2년 동안 사라졌던 체험학습을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대전에 있는 솔로몬파크라는 곳에 갈 건데, 여기 가면 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모의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가 5월 동안 열심히 배웠던 이 내용들이 좀 즐거운 경험으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갔다 오고 나서 체험 감상문을 쓸 건데, 국어에서 5학년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쓰기의 방법을 익히고 어떻게 이제 좀 구조화된 글을 쓰는지를 익힌 이후에 한 편의 글을 쓰는 거잖아요. 체험 감상문을 쓰는 것으로 6월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7월은 1학기 동안 좀 빠듯했던 진도가 있다면 7월은 열심히 진도를 나가야 되는 시즌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진로 지도할 수 있는 진로 프로젝트 관련된 것들도 만들어 나갈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예체능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들의 매듭 행사로 예체능 활동들을 엮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와우, 오늘은 말이 진짜 많았는데 1.2배속에서 한번 들어보면 새학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월요일날 동양인 선생님들 만날 거고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학기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